저는 한 10년 정도 경제 서적을 일주일에 한 권 정도 꾸준하게 읽어온 것 같아요. 네, 우리 채널 보시면 보통 일주일에 한 권 정도 경제 관련 도서 리뷰 영상이 올라오는 거 지난 영상들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정말 자신의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고찰하고 하나하나의 경제 이론처럼 이렇게 써내려간 월가 레전드의 책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읽어야 되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곧바로 매수해서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가격이 충분히 싸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 정말 대부분의 책에 공통적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긴 그런 소리는 나도 하겠네, 또 무슨 개소리 한다, 자, 이렇게 하고 저도 옛날에 계속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를 제가 직접 할 땐 이런저런 경로로 정보를 입수해요. 그 다음에 분석 정도는 하죠. 그리고 오를 것 같다, 이런 관심 종목이 생기면은 정말 그냥 며칠 만에 다 매수합니다. 분할 매수한다 그래봐야 몇 달, 이게 다 매수하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좋지 않은 결과도 많았어요. 특히나 이 실물 경제 흐름이 크게 반영되는 대형주 있죠. 얘네를 투자할 때는 그 결과가 외부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더라고요. 기업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이 말 들어보셨어요?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 읽고 제가 직접 기업 탐방도 가보고 뉴스라든가 여러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기업과 사랑에 빠집니다. 내가 이 회사를 누구보다 잘한다, 맨날 주담하고 통화하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작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업황,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고 이익이 잘 나오고 이러던 기업들을 큰 흐름을 못 봐서 곧 업황이 꺾여 내려가면서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굉장히 고통을 겪기도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산전수전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레전드들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곧바로 매수해서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가격이 충분히 싸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 어떤 뜻인지 그렇게 오랜 기간 실전에서 깨지고 돌고 하면서 그 의미를 몸소 체감하게 됐다, 이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증시 전체가 폭락을 하든 아니면 업황이 둔화돼서 내가 관심 갖는 종목이 폭락을 하든, 그렇게 주식시장 전체나 종목이 폭락했을 때 그때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그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코로나 때라든가 이럴 때, 자, 이럴 때 그냥 사두면 나중에 정말 큰 돈 벌 텐데, 이렇게 뭔가 감으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어떻죠? 고점에 물려서 이제 계좌가 마이너스 40% 정도, 30% 마이너스 이상, 이게 다 마이너스가 찍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금 회복되기만 바라야 될 뿐이지, 그때 현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인생을 바꾼다던가 이런 희망이나 꿈을 꾸기 힘든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레전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럴 때 현금이 있어야지 뭐가 되든 된다, 그때 성공한다, 이건데, 각기 다른 투자 방법이 있고 이론이 지금 유튜브 세상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가치 투자 잘 하시는 분 있고, 장기 투자, 단기 트레이딩, 스캘핑, 이런 거 고수분들 굉장히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법이 정답이다, 이런 것도 없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채널에서 설명드리는 건 뭐죠? 거시경제와 산업 사이클을 따라가는 이런 투자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침체 후에 회복하고 상승하는 그 회복 상승 영역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탄력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폭락의 시점이나 주가가 많이 하락한 그런 시점들을 예의주시하다가 이런 구간들에서 기회를 잡죠. 한마디로 백화점에서 질 좋은 물건들이 박앤세일을 할 때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박앤헌터라고 이해하시면 우리 투자 방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 이걸 예로 들었을 때 이렇게 크고 작은 폭락이 굉장히 많았죠. 이런 기회들을 노려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중간에 뛰어들어가지고 물리고 이러기 굉장히 싫어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백화점에서 이렇게 질 좋은 물건이 박앤세일을 할지 말지 그냥 무작정 기다립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어느 정도 예측 정도는 해야 되겠죠. 예측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경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성장이 뭐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경제는 중장기 성장이 가능하죠. 이렇게 성장하는 경제 또는 성장하는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정점을 지나면 둔화랑 하강이 오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하고 상승하는 추세가 있어요. 이걸 논리의 근거로 보고 이 사이클을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게 둔화와 하강을 거쳐서 지금 회복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 지표를 열심히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뭔가 비슷해 보이는 그런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바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중간치가 발표가 된 건데, 뭔가 약간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정말 경기가 회복되는 건지, 뭐 소비가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되는 건지, 아니면 요 지표만 이렇게 나온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미시간대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무작위로 미국 48개 주의 600가구 이상의 가구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빨리 끝낸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발표를 해주는데, 주요 설문 내용은 개인 재정 상태, 현재 상황은 어떻고 미래는 어떨까, 그리고 실질 소득, 뭐 가족 소득이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되느냐, 사업이죠. 사업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자율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되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가, 가정용 내구재, 뭐 자동차, 가전, 뭐 또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매 의향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기 현재 상황이 어떤가는 또 따로 추려서 미시간대 현재 상황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또 따로 추려서 기대 지수가 발표가 돼요. 이게 종합된 게 바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리세션이에요. 여기 아래에 내려온 회색 선이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 IT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소비 심리가 또 떨어지죠. 또 이게 심리가 떨어질 때는 좀 애매하죠. 여기가 같이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2008년에도 조금 더 빠르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죠. 어쨌든 2007년부터 해서 소비자 심리가 같이 뚝 떨어지고, 2020년 코로나 때는 뭐 같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면 경기가 회복되고 둔화되고 침체되는 걸 어느 정도 좀 예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바닥을 한번 찍고 뭔가 이렇게 회복되는 듯한,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양이 약간 나타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왔어요. 72.6으로 7월에 발표된 중간 예비치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경기가 회복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주식시장에 몰빵을 질러야 되는 그런 시기일까요? 우선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과거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등했던 시기가 주식시장의 상승기랑 맞물려 떨어지는데, 그땐 실물 경기가 같이 회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실질 서비스 소비 지출이라는 거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서비스 소비 지출, 상품 소비 지출, 뭐 특히 내구재 소비 지출 같은 경우가 쭉쭉 다 올라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때 실물 경기가 살아나면서 가장 중요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구간들은 어떻죠? 오히려 이제 상품 소비는 둔화되고 있어요. 내구재는 당연히 상품에 속하니까 마찬가지고, 서비스만 조금씩 올라가면서 경기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상품이죠. 뭐 가전, 가구 이런 내구재부터 해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비는 점점 실질 소비라 그러죠. 이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실질로 봐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증했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팔리느냐 적게 팔리느냐 실질 수량이 요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수치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인 수량이 증가해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실질 수량은 상품 뭐 이런 내구재 부분은 감소하고 서비스만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실질적인 소비 지출을 선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소비를 이렇게 도회해서 보는 겁니다. 내용이 어떤가. 자, 그럼 왜 이렇게 실질적인 상품의 소비 지출은 둔화되고 있냐? PC의 물가지수, 근원 물가지수입니다. 물가가 이렇게나 높아요.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PC 근원 물가지수인데 이게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금을 받았을 때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2020년이나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감소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이거 뭐 임금이 올라도 실질적인 소비는 그렇게 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게 녹록치 않게 즉 서비스업에서만 좋으니까 지금 상황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은 경제에서 또 뭐가 중요하죠? 소비 말고 투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맞물려 돌아가긴 하는데 이 경제에 움직이는 동인이 뭔가 이 여러 의견 중에서 소비다, 투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죠. 그다음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봤지만 서비스업만 좋기 때문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상품 여기서 실질적인 설비 투자가 나와요. 서비스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에서 공장 세우고 뭐 인력 뽑고 설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조업이 돌아가는데 서비스업은 뭐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그래봐야 뭐 식당 조금 더 늘리는 경우 뭐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대규모 설비 투자는 안 일어나죠. 이렇게 상품 소비 지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가장 비중이 큰 제조업 자본재의 설비 투자가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어요. 상품을 더 많이 찍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비 투자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거죠. 보통 경기가 회복할 때는 설비 투자 증가율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둔화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늘어날 때가 경기가 살아날 때고 이렇게 둔화될 땐 감소할 때인데 설비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이게 오히려 경기가 둔화된다는 신호고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농업의 고용자 수가 증가하는 구간들이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대세상승 구간인데 지금 오히려 고점 찍고 이렇게 둔화되고 있죠, 점점.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줄이는 판국에 인원을 늘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 고용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둔화 요소가 임금 상승률이죠.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는 시기가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는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죠. 이게 앞서 살펴본 고용자 수가 늘어날 때 임금 상승률도 늘어나고 떨어질 때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는 거 같은 원리죠. 자, 이렇게 중요한 소비, 생산, 고용, 투자 등 중요 경제 분야, 전체 실물 경제를 살펴봤더니 이게 경기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로 경기가 둔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서 살펴봤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비 심리만 살아났다 그래서 전체 경기가 회복되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몰빵해야 된다.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냥 가능성 정도로만 생각하고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내리는 게 맞아요. 자, 왜냐? 이렇게 소비 심리만 살아난다고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적잖이 많아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당시를 보겠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가 계속 떨어지다가 5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70으로 올라갔던 때가 2008년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자, 이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경기가 다시 회복된다. 막 뉴스에서 이제 주식 투자해야 된다. 소비심리가 선행하기 때문에 결국에 주식시장 올라갈 거다.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다우지수 보면 어떤가요? 2008년 요때가 12,000포인트대가 6월입니다. 12,000포인트대가 6월인데 그때 소비심리지수 증가하는 거 이거 보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12,000에서 7,000까지 주식시장이 거의
반토막 가깝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 뭐 한강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구경하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기는 한두 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 올해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와 주식시장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초기 국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실물 경제에서 생산, 고용, 소비 등 대부분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오히려 경기 둔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실물 경기의 요인들이 전부 개선이 될 때 이게 실제적인 실물 경기의 회복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요번에 잘 나왔어요. 그게 주식시장에는 상승 요인이 맞습니다. 그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호재 요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경기 및 산업 사이클에 근거한 이런 중장기 사이클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지표는 실물 경기와 약간은 차이가 있는,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더 경제 상황을 확인하면서 정말 앞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 전체가 회복할 수 있느냐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지표만 잠깐 잘 나왔다고 해서 그때 뭐 무모하게 도박을 걸었다가는 2008년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하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소비자 심리 지수부터 나머지 경제 지표들이 정말 회복하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실물 경기가 회복되고 요 상승하는 영역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들어왔는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게 맞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간헐적으로 있어요.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과 그 산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영상에선 하지 못하는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